그래서 실제로 경정청구라고 하는 게 이거 말만 듣고는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거 말만 듣고 무서워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 세무조사를 받을까봐. 이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요, 기장세무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세금을 낼 때 본인이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죠. 다 기장세무사 통해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기장세무사가 정해준 거, 알려준 금액,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나보다 생각하고 그냥 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정청구를 해서 금액이 잘못된 게 있어서 환급을 받는다? 그 말은 곧 기장세무사 얘네가 니네가 일을 잘못했네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못하게 막아요. 사업자들한테. 경정청구 하지 마세요. 왜? 그럼 왜 하지 마? 이거 하면 세무조사 나와요 라는 말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 경정청구는 실제로 그냥 수정신고하는 것 뿐인 거고요. 이거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거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 경정청구를 그럼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할 건지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는 위에 보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했죠. 이 법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할 거예요. 이 법을 기준으로만 신고를 할 거예요. 경정청구라고 하는 거는요, 다시 한번 일로 돌아가면 저희가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해요. 아까 말씀드린 경정청구의 범위가 엄청 많다고 했죠. 단순한 월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조세특례법도 있고 뭐 매일 매출에 대한 그런 경비의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엄청 많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것 이외에 조사관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걸 다 하려면 말도 안 돼. 그 사람의 모든 세역을 다 해야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얘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만 얘네가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경비, 매출 이런 부분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 말 그대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것만 건드릴 건데, 그럼 이거는 왜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거냐? 이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법이 왜 나온 거냐면 나라에서 사업자들한테 주는 세금 혜택이에요. 세금 혜택이에요. 근데 자, 지금부터 저희가 반대 입장이 돼볼게요. 저희가 지금부터 원래는 저희가 사업자 입장에서 이걸 진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반대로 저희가 지금 나라 입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라는 솔직히 세금을 더 받는 게 좋죠. 덜 받는 게 좀 좋은 거고, 덜 받는 것보다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왜 사업자한테 이 혜택을 줄까요? 지금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이 법을 조금 알아봤던 거거든요. 자, 보세요. 나라 입장에서 사업자가 세금을 내주는 대부분이에요. 사업자랑 플러스 근로자들. 요 두 부류가 세금을 내는 존재들이거든요. 이 두 부류가 세금을 내주는데 혜택을 왜 주느냐? 그렇잖아요. 자, 세금을 내는 존재들이 있고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사업자랑 근로자예요. 세금 내죠.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겠죠. 즉, 아주 쉽게 뭐라 그러죠? 백수들, 아주 쉽게 백수들이죠. 세금 안 내잖아요. 수입이 없고 아무것도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내죠. 나라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심지어 세금을 받아가기까지 해요. 기초생활 수급자니 뭐니 해가면서 안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더 뜯어내는 것보다 여기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지원금이나 이런 걸 좀 줄이고 안 내는 사람을 내도록 만들면 이게 더 이득이겠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안 내는 사람들을 세금 내도록 만들고 싶은 거죠. 자, 이 일자리를 만들려고 봤더니 방법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직접. 나라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면 돼요. 아주 쉽게 공무원을 만들면 돼요. 이 사람도 전부 공무원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세금이 안 받쳐주거든요. 이유가 공무원 월급이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작은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만만치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이번 23년 됐으니까 23년도 공무원 공고표를 한번 볼게요. 벌써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처음 살펴보거든요. 구급공무원 호수 벌써 나왔네요. 가장 적은 1호봉이 또 170만 원이에요. 벌써 구급공무원 나온 게. 그렇죠? 170만 원을 1년으로 환산하면 거의 2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그렇죠?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 연봉 2천만 원씩 주고 쓸 수 있을까요? 나라가? 10명만 써도 2억이 나가는 거고요. 100명만 써도 20억이 나가는 거고요. 1000명만 써도 200억이 나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공무원은 뽑으면 퇴직을 못 시키죠.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아닌 이상 뽑으면 매년 나가야 되는 세금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는 세금보다 나가는 세금이 더 많겠죠. 전부 공무원을 못 만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두 번째 방법. 간접적으로 해야 돼요. 간접적으로. 뭐냐? 즉 사업자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 사업자 입장에서 다시 가볼게요. 갑자기 나는 지금 사람이 필요 없는데 나라에서 일자리 만들라고 한다고 만들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식당. 아주 작은 식당이에요. 구멍가게예요. 조그마한 식당이에요. 직원 주방에 한 명 쓰고 있고 홀에 한 명 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라에서 일자리 한 명을 늘리래요.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왜? 사람을 뽑는다는 것 곧 경비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소득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못 뽑아요. 근데 만약에 일자리를 만들면 세금 혜택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뽑으면 수도권 같은 경우 한 명 뽑으면 1,1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겠대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 2천만 원에서 1,100만 원이 9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러면 1년으로 한 달로 계산하면 실제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60만 원 내고는 사람을 쓸 생각이 있는 가게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월급 15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면 못 뽑겠는데 60만 원 정도면 사람을 뽑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사업자분들이 많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못 쓰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이걸 알게 되면 뽑겠죠. 한 명 뽑을 수 있겠죠. 추가로. 그러면은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줬죠. 이런 일자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1,100만 원 진짜 주는지 한번 볼게요. 조세특례법을 보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서 해서 보시면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실제로 지원을 해주죠. 한 명을요. 뽑으면 이게 수도권 기준이에요. 근데. 그죠? 이렇게 지원을 진짜 실제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업자분들이 몰라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장세무사들이 한다 그랬죠. 이 기장세무사들도 조세특례제한법을 다 몰라요. 이유는 기장세무사가 하는 거는 일반세법을 다뤄요. 일반세법으로
이번 연도 우리 이번 이 사업장에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 근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공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건 몰라요. 왜? 계속 개정이 되거든요. 계속 개정되는 걸 얘네가 신경을 못 써요. 왜? 우리는 지금 일반세법 다루기도 벅찬데 조세특례법까지 다 계속 개정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적용을 못 시켜줘요. 그러면 자 보세요. 1,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었던 거를 지원을 못 받고 그냥 세금을 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내가 2,000만 원 세금을 낼 게 있어요. 종소세로. 근데 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을 시키면 1,100만 원 이번에 한 명 늘렸으니까 이거 제외하고 내가 원래 900만 원만 이번 연도 세금으로 내면 돼요. 근데 이걸 지금 기장세무사가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냥 2,000만 원 다 내고 있겠죠. 2,1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게 있다 알려주고 경정청구라는 걸 하면 네가 안 내도 됐던 1,10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던 못 받았던 거 이거를 지금에라도 수정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 환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무서워했던 세무조사. 진짜 이게 세무조사 대상 안 돼야 되잖아요. 사업자들 제일 무서운 게 세무조사예요. 이 세무조사 보면 이 조세특례법으로 경정청구 왜 안 받는 거냐? 자, 이 일자리 창출의 모든 기준은요 4대 보험 기준이에요. 4대 보험.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을 뽑았어요. 300만 원 이렇게 한 달에 150만 원씩 주면서 썼어요. 근데 4대 보험으로 안 넣고 그냥 3.3% 개인 공제 떼고 그냥 월급 주는 사업자분들 많으시죠. 왜 4대 보험료 나가는 게 아까워서. 이거는 직원이 아닌 거예요. 이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보자면. 자, 우리 직원 몇 명 쓰세요? 우리 3명 써. 와, 그러면 3,300만 원 지원 받으실 수도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 3명이 다 3.3%를 뗀대요. 그럼 여기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공제를 1원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직원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모든 건 다 4대 보험 기준으로 몇 명이세요? 물어보죠. 모든 건 4대 보험 기준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4대 보험을 낸다라는 거는 즉 근로자로 정상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쵸? 3.3%를 떼면 이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때 이게 왜 그럼 인정을 안 해주는 거냐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면 이게 근로소득인지 부동산 소득인지 그냥 받은 건지 막물로 어떻게 소득이 발생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금을 떼기가 애매해져요. 어떤 요율을 먹여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 4대 보험을 내면 근로자로 정상 신고를 하면 그게 10% 약 10% 정도 되죠. 12% 정도 되죠. 그 세금을 정확하게 뗄 수가 있죠.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서는 세금을 받고 싶은데 정확하게 이번 연도 세액이 얼마인지가 파악이 돼야 내년도를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금을 쓸지. 근데 다 이렇게 보여요. 얼마가 정확하게 세금으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죠. 계획 짜기가 힘들겠죠. 근데 전부 4대 보험을 넣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주면 얼마가 들어올지 정확하게 계산이 되니까 내년도 계획 세우기가 쉽겠죠. 자, 즉 이렇게 정상 신고를 하기 위한 법으로도 만든 게 조세특례제한법이에요. 이걸로 저희가 정정청구를 하게 되면요, 이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게 누군지 정확하게 신고를 하게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신고를 안 하는 사업장은 오히려 반대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가 정상적으로 이 근로자들 신고하고 있는 거 맞나? 오히려 의문을 가지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아, 여기 정확하게 여기 3명 일하고 있구나, 4명 일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공정청구를 하게 되면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하면요, 검사관이 붙어요. 1대1로 붙어요. 그냥 여러 개 받아놓고 막 그냥 대충 해가지고 돈 주는 게 아니고요. 검사관 1대1로 들어온 서류에 대해서 4대 보험 저희 진짜 하는 거 보시면 원천공수부터 다 받아가지고 다 매칭해가면서 검사관이 엄청 깜꼼하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렇게 다 검사를 해서 승인이 나는 금액이 환급이 돼요.
그렇지. 예를 들어 저희가 1억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명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게 다 불알하면 근데 공사관 제대로 안 하니까 1억이 환급이 되겠죠.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얘가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야, 니네 10명 신고했는데 이게 아니라 니네 실제로 해봤더니 2명밖에 안 돼. 2천만 원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줄어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신고를 안 할 경우에. 자, 그럼 이렇게 2천만 원을 했어요. 2명 신고됐어요. 이 사업장은 검사관이 이미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미 검사가 끝났죠. 근데 세무조사가 나온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게 없어요. 왜? 이미 검사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쵸? 나올 게 없어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다른 걸로 해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온다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진짜. 뭐 세금 나라에서 세금을 받아갔으니까 니네 괘씸죄로 뭐 한다? 다 헛소리예요. 왜냐면 실제로 대법원 판례로 이걸로 인해서 예전에 받았던 곳 다른 걸로 해가지고 세무조사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반발을 하겠죠.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나온 거냐? 근데 거기서도 말 실수했죠. 니네 이거 받았으니까 우리가 나왔어. 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소송을 걸었더니 결국 판례가 뭐였냐면 이것 때문에 보복식으로 간 거 권력의 남용이다. 다 정상적으로 돌려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추징금 냈던 것도 오히려 다시 돌려받고 없는 걸로 처리를 해줬어요. 다시 조사 못하도록. 즉 오히려 이거를 받게 되면요. 이거에 대한 방패막이가 오히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까지 얘기해 보셨네요. 몇 개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 세무조사를 왜 자꾸 얘기 드리는 거냐면 실제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여기랑 부딪히는 게 진짜 많아요. 얘네가 못하게 막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제일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드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솔직히 이 내용들을요 사업자들한테 설명하실 일이 거의 없어요. 만나셔가지고 이거 이야기 하시고 두 분 하실 때 이거 얘기하시나요? 거의 안 하죠.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거 해봤자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뭐 결론이 뭔데 그냥 경영 청구해서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받으면 그냥 저희 수수료만 받아갈게요. 이게 끝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내용을 왜 제가 설명드리느냐면 기장세무사가 막아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사업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라고 안내드리는 거예요. 100명을 상대로 하시면 이거 설명하실 이 거의 한 2~3명밖에 안 되시긴 할 거예요. 실제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도 알고는 계셔야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설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막 다 설명하실 수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략 흐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래서 조세특례법이 생겼구나.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갈 게 뭐냐면 조금 지울게요. 티슈랑 또안 밀리. 물티슈로 제가 아까 4대 보험 기준이라고 했죠. 이것도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내용. 자, 또 하나는 자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 사업자분을 만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만나셔서 하실 내용이 결국 이렇게 되실 거예요. 경영 청구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장님 잘못 낸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시겠죠? 그게 뭔데? 라고 하시면 자
조세특례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공제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쭉 설명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진짜 거의 한 7, 80% 우리 기장이 알아서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막 풀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맞다. 기장에서 아마 잘 해주고 있을 거다. 오히려 그냥 인정을 하시고요. 근데요, 이 기장에서 절대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인 거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일 설득하기가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로 설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 경력 단절 여성이 뭐냐면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자분이 되시는 거예요. 직원을 뽑아야 돼요. 한 명을 뽑을 거예요. 한 명. 뽑을 건데 이력서가 3개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이력서. 이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온 여성이에요. 옮기거나 일을 쓸 수는 있어도 계속 일했던 여성이에요. 쉬지 않고. 두 번째 여성.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을 했어요. 막 졸업을 하고 이제 첫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전공도 맞아요. 전공도 맞는 전공이에요. 한 명은 예전에 일을 했었다가 10년을 쉬었어요. 이제 다시 일을 하려고 해요. 자, 누구 뽑으실 거예요? A, B, C. 연봉은 똑같이 줘야 돼요. 다 똑같이 줄 거예요. 누구를 뽑으실 거예요, 솔직히? 이거죠. 솔직히 A 아니면 B 아니에요? 둘 중에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C는 아예 고려 대상 아니지 않나요? 이때까지 쉬었는데 일을 잘할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서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죠? 그쵸? 자, 만약에요, 근데 여기는 이 연봉을 2천만 원을 또 아까 그냥 쉽게 해드려요. 이거 2천만 원 줄 거예요. 여기는 연봉 2천을 그대로 다 줘야 돼요. 뭐 1,10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겠죠? 잘하면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여성은 추가로 6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총 1,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제 누구 뽑으실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900만 원을 주고 써야 되고요. 이 직원은 실질적으로 한 300만 원만 주면 쓸 수 있어요. 이제 누구 뽑으실 거예요? 이제 C로도 이제 좀 고려를 해볼 만하시지 않나요? 사업자 입장에서. 그쵸? 왜? 한 600만 원 정도 차라리 내가 조금 잘 가르쳐가지고 이제 어차피 일을 해봤던 애니까 다시 조금 잘 가르치면 다시 원래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겠죠? 6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바로 경력 단절 여성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지급하는 인건비의 30%를 공제를 해줘요. 지금 2천만 원이니까 600만 원인 건데 만약에 연봉 1억을 준다면요, 3천만 원이 아끼는 거예요. 30%잖아요. 그렇죠? 엄청 큰 돈을 공제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경력 단절 여성이 뭐냐? 2년 동안 기존에 일을 했었어요. 일을 하던 여성이 2년에서 15년이에요. 아니에요. 2년부터 15년이죠. 지금 보시면 퇴직한 날로부터 2년에서 15년 동안 일을 휴직을 하다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복직을 하려고 할 때 원래 일했던 곳이 아니라 그냥 이제 다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여성을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여성들이 엄청 많아요. 왜?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결혼하거나 출산한다 그러면
퇴직을 솔직히 강요를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면 이제 출산 때문에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애 키우려고 원래 일을 하다가 애 키우다가 다 키웠네? 복직할 이제 일해야겠다라고 해서 하시는 여성들 많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이 없으면 아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똑같은 일 하려고 오히려 마음먹은 여성이에요. 이런 여성들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안 뽑히니까 일을 못한다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지원해 줄 테니까 뽑아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면 제가 이 기장세무사나 이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업자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냐면, 보세요. 이 여성 지금 경력단절 여성 아니죠? 진짜요?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이때까지 일을 다 했을 때 여기는 4대 보험을 받았었는데 지금 한 5년 동안 3.3%만 뗐다면요. 근데 이제 우리 쪽에 들어와서는 다시 4대 보험을 넣겠대요.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이력서만 보시고는 경력 단절 여성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건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 기장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파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했다가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개인정보예요. 그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직접 물어보든지 아니면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기장세무사가 그냥 자료를 받으려면 받을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라서. 이거를 조세특례법을 신고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료가 좀 필요한데 요청을 그렇게 해서 세무사에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자료 요청을 해서 그러고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 얘네가 이거를 일일이 다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금 안 그래도 다른 일 때문에 바쁜데 이거 일일이 신청을 해서 자료 받아서 파악을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을 좀 쓰는 사업장들이 아무리 기장세무사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환급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이 무조건 거의 나와요. 거의. 여성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나와요. 이거를 개인정보 부분이랑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냥 개인정보로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니네가 파악을 못한다. 이것 때문에 아무리 잘했어도 환급받을 내역이 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너무 아깝지 않냐. 그렇게 하시면서 더블 체크 해라. 네 기장세무사 잘하고 있는 거 안다. 우리 쪽에 그냥 체크만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영원이 나오면 우리 기장세무사가 잘하고 있네 안심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금액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 돈 안 아까울까? 라고 하시면 안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없어요. 그래? 확인이나 해볼까? 라고 하면서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영원이 나오면 가서서 야 네 기장세무사가 잘하고 있더라. 너 걱정 없이 세금 내면 되겠더라.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금액이 나오면 야 니네 기장이 못했어가 아니라 이거 봐. 아무리 기장이 잘해도 이렇게 조금씩 빵꾸 나는 금액들이 나오지 않냐. 우리가 이런 것만 좀 찾아주려고 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하시면 사업자분이 무조건적인 반발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아무리 기장이 잘하고 있어도 나오는구나. 이런 분이 여기 더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소개해 주실 때 되게 야 나도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엄청 커요. 처음부터 그냥 잘해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소개가 잘 안 나와요. 이게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제가 진짜 설득을 많이 하고 쉽게 되거든요. 엄청 쉽게. 많이 정도가 아니라 쉽게 돼요. 이 부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내용을 보여드리면 엄청 많아요. 자, 우리 근데 여성 안 써? 이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없더라도 증대만이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도 줘요. 사업 세제 혜택을 줘요. 해고 안 시키고 일자리 안 줄이고 유지만 해도 세제 혜택을 줘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볼 부분이 뭐냐면 4대 보험 들어가는 직원들이 5년 동안 적어도 감소만 안 했으면 돼요. 감소만 안 했으면 돼요.
증가가 됐거나 유지만 됐어. 증가가 되면 당연히 받을 게 많고요. 유지가 돼도 받을 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감소한 곳이 있으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으로 먼저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사업자분 처음에 만나실 때 무조건 야 일단 만나자가 아니라 혹시 4대 보험 내시는 직원이 몇 명이세요? 첫 번째 1번 질문. 2번 최근 5년간 세금 얼마 정도 내셨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공정정보는 환급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낸 세금이 있어야 환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낸 게 없는데 환급 받을 게 없겠죠. 이건 지원금 개념이 아니에요. 공제예요, 공제. 아까 제가 2천만 원 낼 때 1,100만 원을 공제를 받고 9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했죠. 이 공제받은 내역이 없으면 일단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제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번 연도에 내가 손해가 발생해서 낼 세금이 0원이에요. 근데 직원은 뽑았어. 1,100만 원 환급받을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현금으로 주느냐?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0원이에요. 그냥 안 내면 돼요. 이 1,100만 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2월 세액이라고 해서 10년 이내에 앞으로 세금 낼 때 그때 이제 지금 당장에는 낼 세금이 없으니까 공제를 못 받더라도 10년 이내에 낼 세금 생기면 그때라도 공제를 해줄게 넘어가요. 지원금이 아니에요. 지원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때까지 냈던 세금이 중요한 거예요. 세금 안 냈으면 환급 받을 게 없으니까. 받을 세금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 저희 입장에서는 받을 수수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굳이 갈 필요가 없겠죠. 솔직한 말. 저희 입장에서 해줄 이유가 없겠죠. 시간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질문, 3번 질문이 하셔야 되는 게 뭘까요? 감수 갑자기 생각. 요. 최근 5년 동안 직원이 감소되셨어요? 증가되셨어요? 물어보세요. 아니 적어도 유지라도 되셨어요. 요 부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감소. 나 요즘에 좀 일이 안 돼서 조금 직원이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계속 부어들었어. 거기는 아무리 세금 10억, 20억, 30억을 내셨어도 관리는 저희 받을 분들이 줄어요. 왜냐면 오히려 추징이 발생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유지나 증가가 되는 곳을 가셔야 돼요.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시고 이게 다 통과가 된다. 가보실 만은 해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몇몇 가지 특이사항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흥업소나 부동산은 안 돼요. 임대요. 여기는 조세통례법으로 혜택받을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제외 대상이에요. 여기를 보여드리면 이 업종이 여기 보면 목적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여기 업종이 다 있거든요. 이 보시면 뭐 변호사업이라든지 세무사업 이런 것 중에 있고 이게 받을 수 있는 감면 업종부터 이렇게 쭉 다 있잖아요. 이거 다 일일이 아실 필요가 없고 여기가 아니면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제외만 시켜드립니다. 두 번째는 특권자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대표를 기준으로 6촌 이내의 사람들은 직원으로 쓰고 있어도 인정이 안 돼요. 직원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6촌 이내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대표님 혹시 직원이 몇 명이세요? 우리 3명 쓰고 있어. 와 그럼 3,300만 원?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4대 보험 몇 명 들어가요? 3명 다 4대 보험 넣고 있어. 진짜 3,300만 원 나오시겠네요.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유가 뭐냐면 알고 봤더니 아들, 딸, 조카네요. 받을 게 아예 없겠죠. 셋 다 특권자잖아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긴 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 일일이 그때그때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물어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가셔서 진행을 하시면서 혹시 특권자라고 해서 저희 여기는 못 봤는데 이분들 계실까요?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진행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나와요. 특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안 나와도 특강자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럼 저희가 확인 요청을 어차피 드릴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특강자 이렇게 두 가지만 유의를 조금 해주시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안 된다.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환급을 진행해드립니다. 특관자라 하면 6촌까지는 얘기 안 돼요. 이 6촌의 기준이 아주 조금 애매하잖아요. 쉽게는 대표 기준 4촌. 신 외 상관없어요. 4촌. 그리고 배우자. 대표의 배우자 기준으로 4촌. 이게 그냥 6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요렇게가 제외가 된다. 요렇게 해서 저희가 환급을 이런 일로 저희가 환급을 해드린다. 요게 실질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 이론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들으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는 실무 어떻게 일을지 하시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드릴 건데, 잠깐 휴식을 할까요? 아니면 바로 그냥 진행을 해드릴까요?